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일단 조금씩 다 올랐네요. 네, 강보합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크게 움직였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다우지수가 플러스 0.15, 나스닥은 플러스 0.14, S&P 500은 플러스 0.28, S&P 500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정도로 조금씩 올랐고, 자, 장 시작 시점도 보합 출발이었고요. 들쭉날쭉 하다가 마감도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게 없는 네,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또는 다시 내려간다 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쭉 보도록 합니다. 다우지수가 최고치 경신했다. 이렇게 보면은 또,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0.15가 오르든 0.1이 오르든 일단 최고치 경신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또 맞는 얘기네. 네.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전망이 이어졌다. 그죠? 비컷을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네, 급진적인 어떤 금리 인하보다도 천천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죠. 자,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다소 둔화됐지만 특별하게 부담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시장 등에 대한 경제를 긍정적 평가한 것이 매수 심리에 힘을 보탰다. 다소 둔화됐다는 느낌들은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나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뭐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졌고, 특히 제조업 지표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고, 대신에 이제 전망치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특별하게 나쁘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0 아래쪽에 있었고 서비스업은 50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뭐 그런 수치들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연은 총재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번 조치들이 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상황적인 부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위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등등등을 통해서 경제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준의 매파를 평가하는 이 카시카리 역시도 침체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침체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카시카리 이 반짝대머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네, 부담스러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PMI 지표가 지금 47.9에서 47로 하락했다. 크게 문제될 거 아니죠? 원래 47이었어요. 근데 지금 47로 떨어졌다.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대신에 서비스업 지표는 55.4. 지난번에는 55.7이었어요.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네. 그다음에 종합 PMI 지표가 53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별다른 문제는 될 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뭐 그냥 그러네요. 그죠?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네. 대신에 이제 부담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금 또 공습을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그런 거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적이다. 등급을 강등한다. 엔비디아가 이제 악의 축이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례적으로 투자 등급을 강등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특수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등이 빠르게 AI에 진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의 따라잡았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보면은 네. 대장은 대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지, 네, 확실히 대단한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이 덩치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안이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네,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네, 러시아만도 못한 증시. 여기 이제 금주세 같은 얘기네요. 네, 밸류업 같은 것도 오늘 나오죠? 네.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좀 짜증나요. 그 전쟁 중인 국가인, 예? 전쟁 중인 러시아만도 못하다. 네. 뭐, 다른 국가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들 상황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사상 최고가 넘겨서 막 넘어가고 있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이제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시에 대해서 너무 부양이라든지, 네,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투세,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 지수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 제재를 받고 있죠. 이번에 27년도부터는, 네, 커넥티드카에 또 중국 기술을 쓸 수 없다. 만약에 중국 기술이 쓰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판매 금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수의 어떤 포지션들이 상승을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중국의 이런 더러운 환경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고행을 일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계속 찬물을 끼얹고 계속 그냥 압박을 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수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예요. 저도 지금 연간 수익률 보니까 한 9%밖에 안 나와요. 수익률이 원래는 두 자릿수였는데 또 조금 줄었죠. 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요동을 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모르죠.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열심히 또 올라가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연간 수익률이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2%, 저는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 9% 정도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저보다 충분히 잘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우지수는 11%, 일본 니케이 12%, 독일 12%, 영국 6%, 뭐 다 이렇게, 네, 홍콩 지역이죠. 중국 항생지수도 7%, 뭐 다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6%대. 그러니까 뭐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 코스피 부진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만 쪽 지수의 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22.9%.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네, 손실권이잖아요. 네, 연초 대비 손실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수익인가요? 비슷한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TSMC나 이런 데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겠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금투세. 자, 선진 증시에서나 도입된 금투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상승 동력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금투세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냥 네,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또 닥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감기 몸살을 알아놓았어. 아이고, 죽겠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합병증이 또 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확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같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네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금투세를 도입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식 급락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대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실패한 부분들 다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이게 여당보다도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밀고 넘어가는 정책인데, 이게 이제 요거죠. 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오늘입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아마도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게 되면, 네, 적어도 유예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최소한 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나올 것 같고, 네, 유예보다는 그냥 폐지가 나오는 게 맞죠. 네, 나중에 다시 도입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그냥 폐지. 뭔 놈의 유예요. 그냥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그럼 다음에 또 놀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예보다도 폐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이건 이해가 못하겠는데, 아무튼, 네,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시가 너무 멍들었잖아요. 그죠? 아플 때, 들어 누워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그냥, 네, 약은 안 주고, 이상하게 병만 주고 있어요. 증시를 조금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부 쪽에 과연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또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밸류업도 진짜 네,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라서, 물론 근데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나 금 팔아서 금 팔았는데, 네. 근데, 금값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치도, 저는 금을 팔아서 현대차 EUB를 산 거거든요? 근데, 금 팔아서 현대차 EUB 산 그 가격 대비 지금 한 6, 7% 올라왔어요. 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 또 더 중요한 거 9월 30일이 기준일입니다. 뭐의 기준일이죠? 네, 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 그때 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서 저는 금 팔아서 현대차 EUB를 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네, 이 헤즈볼라의 교전, 이번에 폭격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금값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서 귀금속 투자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 네, 돈이 많아지면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을 상품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텔 3.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0.2%, 반도체 지수는 조금 올랐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라나요?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0.2% 정도 상승이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인텔이 올라갔다는 거. 인텔이 지금 보면 이제, 파운드리, 네.
이쪽 부분이 이제 퀄컴의 인수 추진이 나타났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인텔이 급등한 이유는 유명 자산 운용사 아폴로가 네,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괜찮지? 네, 이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6조 7천억 정도인데, 이 정도를 이제 자산 운용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인텔에, 좀 어떻게 수혈을 좀 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인텔 망했다, 그래, 인텔 망한 게 아니라, 네. 사업 축소, 이게 받는 건가? 그게 그건가요? 네. 아무튼, 네. 회사가 망하게 놔두진 않겠죠. 네. 자, 뭐 그런 식이고, 브로드컴 1.08% 상승.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은 상승 포인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죠. 또 외국 놈들이 아직까지는 팔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면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저지에 나선다. 글로벌 100기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요쪽이 공개매수에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막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일단락 될 것이다 생각돼가지고, 고려아연이나 영풍, 이쪽에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저쪽에서 방어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위로 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일단락된다 라고 된다면 주가가 또 변화를 겪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퀄컴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인텔이 오늘도 3% 급등했다. 뭐 이런 거 뭐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소외되었던 코스닥의 시간이 오나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까지 막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더라도요, 코스닥 쪽에 보면은 시종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리 올라도, 코스피 지수를 크게 올려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반도체 눌러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전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군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면 코스닥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온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너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네. 반도체 쪽으로 몰릴 때도 우리는 조심했어야 돼요. 네. 근데, 또 지나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나가 보니까 그런 식의 느낌들. 네. 자, 반도체의 부진 끝은 어디냐? 업황 우려 실체가 곧 나온다. 그죠?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 네.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8조 9천억을 순매도했다. 이 중에서 약 7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겠죠. 네.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뭐, 내일은 마이크론 실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실적 발표도 이제 다음 달 초, 네, 한 2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놈들은 다 엿먹어라가 되는 거죠. 엿먹어라? 네, 증권사, 또는 이제, 걔네들, 이제 외국계, 모건스탠리,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네.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증권사에서도 슬슬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가 생기죠. 네. 메모리의 겨울은 꽤 멀리 있다고 본다. 네.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것도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국내 아니었던가요? 네. 증권사 갑자기 말 바꿔요. AI 전용칩 수요 여전히 강력하다. 엔비디아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유명 증권사 번스타인의 분석가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AI 전용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해. 주가가 상승률이 충분하다.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네,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 정도. 현대중공업 사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네 시기적으로는 사야 될 것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조선주가. 근데 가격이 지금 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봐주면 되겠고, 자 테슬라는 5% 급등했고 니콜라는 5% 급락을 했다. 전기차가 약간 혼조세를 보였네요.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는 바클레이즈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건 전망이고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국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데 중국 쪽에 의존하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루시드와 니콜라 다른 전기차는 다 하락을 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더 많이 팔아먹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그 외에는 뭐 특이한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강보합,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뭐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화끈하게, 뭐 이제 그런 거 없어, 우려감 없어, 이제는 주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금투세에 대한 공개 토론회,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발표가 되는 밸류업 지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이어지겠죠?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벤트로 남아있고, 또 경제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경제지표들은 아직까지는 부담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나쁜 기운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소폭씩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반등이 조금 이어진다거나 매도가 멈춰주는 그런 상황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즉 바닥에 대한 포인트를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출발해 보자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